나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남겼던 이 유명한 한마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스스로를 루나의 왕이라 불렀던 남자. 전 세계 코인판을 주락펴락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았다고 믿었던 그 천재 개발자. 그랬던 그가 오늘 미국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바로 오늘입니다. 미국 법원이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말 섞지 않겠다던 그는 이제 감옥의 간수들과 15년 동안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 왕은 죄수 번호가 되었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 50조 원을 태워버린 그날의 광기.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50조 원.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0이 많이 붙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시가 1년 동안 쓰는 모든 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아니,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소형 국가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자본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실패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사라진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태가 벌어진 무대, 즉 코인이라는 녀석의 정체입니다. 오늘 판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권도영. 그는 도대체 어떤 도구를 휘둘렀길래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코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코인을 그냥 인터넷에서 쓰는 돈 혹은 도박판의 칩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코인의 진짜 정체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유리 장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마을에 은행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이 은행에 가서 기록을 남깁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0,000원을 줬다. 이렇게 장부에 적는 거죠. 그런데 이 장부는 은행장 혼자만 볼 수 있고 은행장 혼자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장을 믿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은행장이 몰래 장부를 펼쳐서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은행장이 실수로 장부에 커피를 쏟아서 기록이 다 지워진다면요? 아니면 은행 자체가 망해서 문을 닫아버린다면요? 실제로 우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거대한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꼴을 목격했습니다. 믿었던 은행이 우리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공포, 바로 거기서 코인의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누군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야, 우리 불안하게 은행장 한 명한테 장부를 맡기지 말자. 대신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코인 1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즉시 마을 광장에 있는 거대한 확성기가 울립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개 보냈대!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 1000명, 10,000명은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받아 적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개 줌. 자, 이제 철수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밤에 몰래 자기 수첩을 꺼내서 지우개로 쓱쓱 지우는 거죠. 난 영희에게 돈 준 적 없는데? 하고 오리발을 내밀려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부를 대조해봅니다. 철수의 장부에는 안 줬다고 써있는데 나머지 9,999명의 장부에는 줬다고 써있네요. 그럼 사람들은 철수의 장부를 가짜라고 판단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코인의 원리입니다.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만 명의 장부를 동시에, 그것도 5분 안에 다 고쳐야 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은행이라는 중개인이 없어도 서로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니.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머리 같은 금융 기반 없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코인이 탄생했을 때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혁명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은행이 없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 송금해도 돌려받을 수 없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내 돈은 영원히 디지털 우주 속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유로운 장부의 가치가 너무 널뛴다는 거였습니다. 어제는 이 코인 하나로 피자 2판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피자 한 조각도 못 사 먹고
내일은 갑자기 피자 가게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폭등합니다. 돈이라면 모름지기 가치가 일정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니 이걸로 빵을 사 먹기도 월급을 주기도 애매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 남자, 권도영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널뛰지 않는 코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1달러 지폐처럼 가치가 딱 고정된 코인 말입니다. 그걸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혁명의 기술에 안정성까지 더한다니 이건 완벽한 화폐의 탄생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외쳤습니다. 내가 그걸 만들었다고. 이름하여 테라, 그리고 그 테라를 지키는 여동생 루나. 이 두 개의 이름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을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게 만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한 국가의 대통령들조차 이 코인이라는 신기루에 매료되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마법을 부려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코인을 만들겠다고 장담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법은 왜 끔찍한 저주가 되어 돌아왔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열병이었습니다. 단순히 권도영이라는 한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치부하기엔 당시 세상이 코인을 바라보던 눈빛이 너무나 뜨거웠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중남미의 한 나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눈에서 붉은 레이저빔이 뿜어져 나오는 사진으로요.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쓴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산이 끓어오르는 산기슭에 도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화산의 뜨거운 지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미래 도시, 이른바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죠. 만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한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태도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NFT 카드를 팔기 시작하더니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죠. 대통령들이 움직이고 월스트리트의 넥타이 부대들이 코인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식당에 가도 헬스장에 가도 온통 코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바로 그 포모 증후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권도영과 테라는 바로 이 거대한 욕망의 파도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화폐로는 쓸 수 없어. 오늘 커피 한 잔 값이 내일은 자동차 한 대 값이 되는데 누가 그걸로 결제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코인, 테라를. 테라는 무조건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걸 스테이블 코인, 즉 가치가 안정된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디지털 코드 쪼가리에 불과한 코인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달러와 똑같은 가치로 묶어둘 수 있다는 걸까요? 보통의 방법은 아주 심심합니다. 진짜 달러를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1억 달러를 은행 금고에 넣고 딱 1억 개의 코인을 찍어내는 식이죠. 누군가 코인을 가져오면 금고에서 달러를 꺼내주면 됩니다. 아주 안전하고 상식적이죠. 하지만 권도영은 이 방식을 비웃었습니다. 그건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야. 낡은 금융 방식이지. 그는 금고에 달러를 채우는 대신 아주 기발하고 위험한 자동 자판기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판기 옆에 루나라는 이름의 자매 코인을 세워뒀습니다. 테라와 루나, 땅과 달. 이름은 낭만적이었지만 그 작동 원리는 살벌한 시소 타기와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거대한 황금 시소를 하나 그려보세요. 왼쪽에는 테라, 오른쪽에는 루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치지 않는 로봇, 즉 알고리즘이 서 있습니다. 이 로봇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왼쪽의 테라 가격을 1달러로 맞추는 것. 만약 테라를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0.9달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로봇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라가 쌉니다. 0.9달러짜리 테라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1달러어치의 루나 코인으로 바꿔드립니다.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900원짜리를 주면 1000원을 준다니 앉은 자리에서 100원을 버는 셈이잖아요.
전 세계의 차익거래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테라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로봇에게 던져줍니다. 로봇은 그 테라를 받아서 즉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시장에 넘쳐나던 테라가 사라지니 테라는 다시 귀해집니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1달러로 복구되죠. 반대로 테라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1.1달러가 되면 어떨까요? 로봇은 반대로 루나를 태워 없애고 테라를 찍어내서 시장에 풉니다. 정말 천재적인 발상처럼 보였습니다. 담보금 하나 없이 오로지 코드와 사람들의 욕망만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의 화폐 시스템. 권도영은 이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격언을 기억하시나요? 이 화려한 시소놀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놀이에 참여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아무도 루나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테라를 루나로 바꿔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필요 없어! 라고 외친다면 그때는 시소가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권도영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족쇄, 아니 달콤한 꿀단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앵커 프로토콜. 이건 쉽게 말해 코인 은행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테라 코인을 앵커 프로토콜에 예금하세요. 그럼 이자를 드립니다. 연 1%? 2%? 아니요, 무려 연 20%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당시 은행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20%를 준다니요. 이건 워렌 버핏도 쉽게 달성하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지만 의심보다 탐욕이 더 빨랐습니다. 옆집 철수가 테라에 돈을 넣고 매달 월급만큼 이자를 받아간다는 소문이 돌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도형은 천재야. 이건 새로운 금융혁명이라고.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테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꿀단지에 쏟아부었습니다. 테라의 시가총액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권도영은 한국의 일론 머스크, 아니 코인계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20%의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죠. 사실 그건 수익이 나서 주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받아서 앞 사람에게 이자로 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방식. 우리가 흔히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그림자가 그 화려한 황금 시소 밑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2년 5월. 누군가 이 위태로운 시소를 향해 거대한 돌멩이를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50조 원이 사라지는 카운트다운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7일 늦은 밤 정막을 깨고 거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테라 코인을 대량으로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 금액만 무려 수천억 원. 마치 잔잔한 호수에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균형을 잡고 있던 황금 시소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1달러에 고정되어야 할 테라의 가격이 0.99달러, 0.98달러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불안해졌지만 권도형과 그의 알고리즘 로봇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루나를 찍어내서 테라를 사들이면 금방 복구됩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미친 듯이 루나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테라를 사들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에 루나가 너무 많이 풀리자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10만 원이 넘던 루나가 9만 원, 8만 원으로 수직 낙하합니다. 루나 가격이 떨어지니 로봇은 테라를 사들이기 위해 더 많은 루나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루나가 더 많이 풀리니 가격은 더 폭락하고 로봇은 더더욱 많은 루나를 찍어내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금융 역사상 가장 끔찍한 단어,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내 돈이 사라진다. 너도 나도 테라와 루나를 팔아치우기 위해 거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좁았고 불길은 너무 빨랐습니다. 단 사흘, 10만 원이 넘던 루나 코인이 1원, 아니 1원도 안 되는 0.00001원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휴지 조각이라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 차트에는 파란색 하락 막대기만 길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전세 보증금이었고 누군가의 결혼 자금이었으며 누군가의 노후연금이었습니다. 50조 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는 돈이 디지털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권도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쳐 두바이로 그리고 세르비아로 마치 첩보 영화를 찍듯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트위터에는 나는 도망친 게 아니나라며 조롱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죠. 피해자들은 그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의 도주국은 엉뚱하게도 몬테네그로라는 낯선 나라의 공항에서 막을 내립니다. 위조 여권을 쓰다 걸린 겁니다. 천재라 불리던 그가 고작 여권 하나 제대로 위조하지 못해 덜미가 잡힌 이 아이러니.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권도형과 미국에서 심판하겠다는 미국 검찰의 줄다리기 끝에 그는 결국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한국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미국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12일 판사의 판결봉이 느려쳐졌습니다. 징역 15년. 권도형 측 변호인은 5년을 요청했고 검찰은 유죄 인정 협상으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구형보다 3년이나 높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연방검찰 역사상 당신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50조 원을 태운 죗값이 고작 15년이냐 하며 분노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래도 15년이면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하니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량의 숫자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마법,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 권도형은 바로 그 환상을 가장 세련되게 팔았던 판매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엘살바도르의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환상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테라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무한동력은 없고 위험이 없는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오래된 경제학의 진리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완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건 결국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권도형은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달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만들었던 가짜 달, 루나를 떠올릴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너뜨린 수만 명의 삶을 떠올릴까요? 코인 시장은 지금도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2의 테라, 제3의 루나를 꿈꾸는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여전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맹신하고 탐욕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 제2의 50조 증발 사건이 되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 권도형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이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고 위험 없는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투자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머리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 50조. 이 교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